이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확전을 원하지는 않아요. 네네네. 예. 근데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확전을 원해요. 왜냐면 이란의 핵시설을 때리고 싶은 게 궁극적인 꿈이니까. 그러면은 그 이제 다시 네타냐후 얘기로 돌아가면, 아니 사실은 그 가자도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있는데 지금 뭐 명백하게 이란에서 그 암살 사건을 이스라엘이 한 것으로 얘기했고 본인도 부인하지 않은 걸 봐서는, 예, 뭐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죠. 네. 네. 근데 저렇게까지 너희가 했다고 지목을 받고 있는데도 아무 말 안 하는 거 보면 네. 진짜 이스라엘 소유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네. 한이의 암살, 그 사실은 남의 집 잔치에 가서 죄를 뿌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것도 좀 이스라엘이 참 머리를 잘 쓴 게, 네. 한이에는 이란 사람은 아니죠. 네, 그렇죠. 물론 이란에서 보호를 하고 있고 가장 안전한 곳에다가 모셨다고 했는데 죽었죠. 네. 누가 죽였느냐? 이스라엘 신문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네. 이란에서는 이란 사람이 죽였다는 거예요. 내부세 소행. 범인이 혁명수비대 대원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혁명수비대라면 이란에서는 최정예부대인데, 네. 정예부대의 안가에 머물고 있는 사람을 혁명수비대 사람 2명이 폭탄을 설치해서 죽였다. 그런데 왜 그랬느냐? 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받은 조건은 뭐냐? 1억 원과 유럽 망명. 그게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그 예, 조건값이? 네. 망명했고, 그 두 사람 어떻게 됐냐 궁금하잖아요. 네. 신문에 따르면 1시간 내에 죽었어요? 이란을 떠났다. 떠났다? 빼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이에가 죽었죠. 한이에는 이란 사람 아니잖아요. 예. 이스라엘이 시켰던 뭐 어떻든 간에 죽인 사람은 이란 혁명수비대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없어졌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황당하죠. 이란으로서는 지금 2방 맞은 겁니다. 자기 손님 죽었고, 자기 혁명수비대 사람들이 문제를 배신했고. 예.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이게 라인이 빠져나갔냐. 안보 라인이 다 망가진 거죠. 그래서 이란에서는 지금 대대적인 수총 작업이 있어요, 지금. 안쪽으로? 예, 그렇죠.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 다 부르고 조사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이제 사실은 이란 사람이 문제가 됐고, 이란 사람이 아닌 사람이 죽었는데 굳이 뭐 보복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비아냥거림도 있어요, 사실은. 네. 주변에서는. 근데 이제 이란으로서는 너무나 치욕적인 사건이고. 그렇죠. 자기네 잔치에 와서.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자기의 손님이고, 그 손님은 이란을 믿고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지금 면이 안 서는 거니까 최고 지도자가 보복을 하라고 그러긴 했는데 지금 보복은 현재로서는 시간을 재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오늘 타전된 내용을 보면 이란 혁명수비대 발언입니다. 대응을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경험이 풍부한 이란군은 적을 능숙하게 처벌할 수 있으며 성급한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 이 발언으로 유가가 더 떨어졌거든요. 3%나. 이거 아무 일 없겠구나. 이렇게 이제 경제 쪽에서 그렇게 또 톱밥을 굴리는 거예요. 이거 그냥 끝난 거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 경제 사이드에서는요.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사건이 난 다음에 그때 빨리 올림픽 기간이었잖아요. 네. 자꾸만 물어보더라고요. 네. 이란이 진짜 공격할 거냐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신문에서. 네네네. 어차피 저는 이런 거 물어보면 되게 싫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그렇지, 이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해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란은 적이 많잖아요. 이란이 무슨 일을 하면 잘했다고 하는 사람보다 못했을 사람이 더 많고. 이스라엘은 뭐를 하든 간에 뭐 말도 별로 없고. 이스라엘은 그 신경도 안 쓰고. 근데 이란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복을 하더라도 파리 올림픽 기간에 하면은 이게 올림픽 잔치가 엉망이 되잖아요. 평화의 제전이. 그럼 이란은 분명히 정당한 보복을 했음에도 요건 이란이 다 처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 할 거라고 봤어요. 끝난 다음에 할 거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얘기해놓고도 진짜 하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란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근데 언제 공격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란이 공격을 안 하고 이걸 기화로 미국에게 많은 양보를 얻어내는 게 더 이득이다. 자, 공격을 하면 잃는 게 뭐냐? 공격을 하면은 속은 시원하겠죠. 예. 문제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한 방 맞고 가만히 있을 나라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압도적인 보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그걸 해왔어요. 압도적으로 보복을 해야지만 이 상대방이 다시는 까불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영어로 하면은 그게 뭐 escalation deterrence라고 얘기를 하는데 escalation deterrence 택틱 그 작전을 써왔는데 이란이 때린다고 그러면 맞고 가만히 있을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은 더 많이 때릴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이란이 그 막을 수 있느냐? 네. 그게 저는 이제 어려울 거라고 본 거예요. 왜냐면 이란이 만약에 미사일을 쏘면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쏠 텐데 이란이 못 막아요. 네네. 방공망이 약해요. 맞아요. 이스라엘은 패트리어트 체제가 잘 돼 있지만 그리고 주변 국가 도와주는 국가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란은 방공망이 약하고요. 그 다음에 전투기로 움직여서 때릴 수 있는 전투기가 없어요. 그래서 공격을 당한 다음에 러시아가 특사를 보냈었을 때 쇼이그 전 국방장관이 왔었을 때 이란에서 요청한 게 러시아에 두 가지 요청합니다. 비행기 주기로 했지 않느냐, 소이기 그거 달라. 그리고 방공망 제공해달라. 그게 되지 않으면 이란이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어렵습니다. 네. 여기서 그럼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이란의 그 반응을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 뭐 최고 지도자들은 이거 뭐 난리가 났어요. 막 결의하고 의회에서 결의하고 공격을 해야 된다. 근데 이번에 새로 신임 대통령, 이란 대통령은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쪽은 약간 한 발 물러서 있는 걸로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대통령 입장이 되게 애매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요, 이변을 일으키면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개혁파거든요. 네네. 이란 역사상 두 번째 개혁파 대통령입니다. 첫 번째 개혁파는 하타미 대통령이었고 이분은 서구와의 대화를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네, 서구와 대화를 해야 된다. 네. 이분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분은 왜 대화가 필요하냐면 지금 경제 제재를 네.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풀려면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고. 네. 네. 그러면 당연히 이란이 공격을 안 하는 게 더 좋죠. 네. 예, 그리고 여기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란 그 소연하고 하는 거 보니까 최근에 공부했는데 이제 팔레미 왕조가 쫓겨날 때 보니까 호메이니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가 혁명을 한 것은 사과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한 거 아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경제에 아무 관심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이란의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상관이 없을 텐데 이번 대통령이 선출된 과정들을 보면 결국은 일반 그 이란 국민들은 아니 딴 거 모르겠고 우리 먹고 살게 해줘. 그렇죠. 이게 훨씬 더 강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혁명에 대해서 40년이 지났는데 이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만 중에 하나는 혁명이 성공하면 전기도 공짜, 물도 공짜로 해준다고 그랬는데 환기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은 혁명과 생활은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페제시키안은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요. 국민들이 그래서 뽑아준 거고 한번 먼저 해봐서 경제 좀 살려봐라. 그러면 이란이 경제적으로 살리려면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해야죠. 그래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제재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제재를 풀어야 되고 지금 대화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스라엘을 보복한다고 그러면 이게 미국과 이란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미국 그걸 알아요. 그래서 미국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란한테 보복하지 말아라. 그러면 넌 너 공격하면 우리 지금 너희가 갖고 있는 대화 채널도 우리는 막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미국도 한 거고 미국 계속적으로 이란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이스라엘한테도 그렇고 이스라엘한테는 확전하지 말으라고 이란한테는 너 자꾸만 확전을 해가지고 이란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면 너 알다시피 우리는 이스라엘 편 들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확실히 얘기를 합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아니라 미국 플러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라는 얘기예요. 그건 네탄야후도 그걸 너무 잘 알아요. 네탄야후도 그래서 미국을 끌고 들어와서 이란을 때리고 싶어요. 뭘 때리고 싶겠습니까? 핵시설을 때리고 싶어요. 근데 이란도 그걸 알아요. 이스라엘도 버거운 상대인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붙으면 더 버거운 상대거든요. 그러니까 확전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도 다행한 것은 이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확전을 원하지는 않아요. 예. 근데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확전을 원해요. 왜냐면 이란의 핵시설을 때리고 싶은 게 궁극적인 꿈이니까. 그럼 네타냐후가 이렇게 계속 이란을 툭툭 건드리는 이유가 이란을 전면전으로 나오게 해서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길 자신이 확실히 있으니 혹시나 만에 하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제거해서 우리가 좀 편안하게 가겠다. 이게 핵심인가 보죠? 그러니까 네타냐후의 꿈은
이란의 핵시설 제거입니다. 전면전이기보다는 제한적 전면전이죠. 예. 핵시설을 제거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핵시설을 파괴한 나라가 이라크 파괴했죠. 네. 오시리크. 예, 오시락이죠. 오시락 원전 파괴했습니다. 역사상이요. 가동하는 원전을 때린 최초의 작전이에요. 네, 도움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부셨어요. 그래가지고 불능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시리아의 원자로도 때렸어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플루토늄 예. 생산이 아니라 예, 아예 그 자체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란도 지금 이란 핵시설을 때리고 싶어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다른 건 다 막겠는데 불시에 떨어질 수 있는 핵미사일이나 이런 것에 대한 가능성조차 근거를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예. 중동 지역에서 핵을 우리만 갖고 있어야 된다. 왜냐면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이라크도 그렇고 시리아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이게 평화적인 핵발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궁극적으로는 네. 핵을 가지러 오기 때문에 아예 씨앗을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네타냐후의 꿈이에요. 그리고 네타냐후를 위시한 이 네타냐후 사람들의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이름을 다시 붙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에요. 네. 이거는 이란과의 전쟁이지 하마스의 전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네요. 지난번에 한번 미사일 공격을 해가지고 이란을 공항 근처인가 어디를 네. 때렸죠. 그래서 왜 갑자기? 그랬는데 그러면 과거에 원자력 발전소를 친 것처럼 이란은 원자력 발전소 수준이 아니라 핵미사일을 갖고 있는 아직 이란은 핵미사일은 없지만 네. 가장 가깝게 가 있다고 보는 거죠. 플루토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재료를 지금 네. 획득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90%로 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빨리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란 입장에서는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세계 중심 문화에 나올 수 있도록 미국과 협상을 하면 되게 협상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대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제 말이 미국이 이란이 정말 머리를 쓴다면 공격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네. 미국한테 오히려 압력을 줘서 일단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휴전을 하면은 공격 안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 휴전을 하라 이거예요. 휴전이라도 하면 이란으로서는 체면이 쓰잖아요. 이게 똑같은 방식이 뭐냐면 지난 4월 1일에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공격했을 때 이란이 굉장히 화가 났죠. 그런데 바로 공격하지 않고 먼저 조건을 제시합니다. 자, 가자 전쟁 끝내면 공격하지 않겠다. 예. 근데 그거 안 됐죠. 네. 두 번째로 얘기했던 건 그러면 이스라엘이 외교관 시설을 때린 것은 국제적으로 비판받을 일이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 국가들이 이걸 비난을 해라.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란으로서는 할 수 있는 거는 세 번째 선택지는 공격인 거죠. 네. 그래서 그때 했던 게 유엔 헌장 제51조의 자위권을 발동해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은요 막무가내로 공격하지 않고 뭔 조건을 걸고 네. 마지막 항상 명분을 쌓아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명분이 지금 휴전 협정이거든요. 휴전 협정만 되면 공격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란이 이거를 압박 카드로 쓰면서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면 내가 자 공격 안 할 테니까 그러면 니네들한테 뭐 해줄래?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더 좋다는 얘기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싫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었는지 이란이 자극받아서 네. 공격하길 바래요. 그게 이스라엘이 원하는 거고 이란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쉽게 지금 못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는 이제 세계사에서 지금 미국이 왜 그렇게 강력하게 마치 이란을 악의 축처럼 해가지고 압박을 했는지를 보면 미국의 의도라기보다도 이스라엘 의도가 미국에 반영이 된 거 아닌가 하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란에 대해서 가장 쌍심지를 키고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이에요. 네. 사실은 이스라엘이 우리에게도 그런 얘기를 압박을 그 전에 했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좋은 관계를 지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생각할 때 가장 불만이 한국이 이란과 친한 거였어요. 이란 석유를 많이 갖고 있죠. 네, 많이 그 SK 같은 경우는 네. 전적으로.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때 하는 얘기가 야 우리한테 말을 못하고 돌려서 얘기하는 게 지금 이란하고 돈을 그래가지고 이란은 돈 벌게 하면 한국 니네들이 돈 벌게 하면 이란은 그 돈을 가지고 북한하고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국 니네들이 이란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벌겠지만 이란이 한국한테도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북한에 투자하고 둘이 핵 발전을 하는가 이건 우리한테도 안 좋고 북한이 핵 시설이 되면 한국한테도 안 좋잖아요. 왜 이 자살 얘기를 하냐 이걸 계속 우리한테 어필을 하면서 그걸 얘기했었던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사실은 뭐 서기자원 입장으로 보면은 이권이 많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이란하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란과의 정치적인 입장은 다르지만 경제적으로는 서로가 윈윈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관계를 가지려고 그랬던 거고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여전히 이란과는 경제 파트너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란도 한국을 굉장히 좋은 경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고 근데 지금 미국 때문에 제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최근에 제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계속 제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란에서는 국제금융망에서 빠져 있고 그래서 이제 이란의 전 대통령, 그러니까 지금 집안에 죽은 대통령 말고 그 전에 로하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란을 정상국가로 만들고 싶어 했죠. 이란은 똑같이 국제금융의 혜택을 받으면서. 근데 그게 다시 컴백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고 이번 대통령은 그걸 좀 컴백을 해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제금융망에서 벗어나 있다는 얘기는 우리 곽 부장님이 이란 가셔도 결제가 안 되는 거죠. 신용카드를 못 쓰는 거죠. 네네네. 예, 다 달러를 갖고 들어가서 달러를 이란 돈으로 바꿔서 써야 되는 거죠. 네네. 네. 근데 결국은 미국과의 문제가 되겠네요. 이란 이번 신임 대통령이 미국하고 어떻게 관계를 네. 그거를 지금 이란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제발. 그러면 네타냐후는 죽을 동상 싫어하죠. 맞고 싶을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네타냐후가 왜 이스마일 하니예를 죽였는가? 그것도 이란에서 세 가지의 목적을 달성했어요. 첫 번째로는 이스마일 하니예를 죽여서 휴전 가능성을 없애버린 거잖아요. 휴전 협상 대상자니까. 휴전의 대표자였죠. 하니예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전쟁하겠다. 첫 번째 목표 달성했고요. 두 번째 목표로는 미국과 이란이 가까워지는 걸 막는 거예요. 이란을 자극해서 이란이 공격하면 미국과 이란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 해리스에 대해서 한마디 보여준 거죠. 해리스 너 대통령 된다고 너 네가 우리 하는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겠어? 우리가 전쟁을 해서 들어가면 너도 끌려들어올 수밖에 없을걸? 그걸 보여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한 아주 다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란이 후원하는 세력에게는 가장 크게 보여준 거는 니네 안전한 곳 세상에 없다. 뭐 이란이 후원하기 때문에 이란 가면 안전할 것 같니? 아니야. 세상에 안전한 곳 아무것도 없어. 여러 가지 다목적의 메시지를 다 전해줬어요. 아니 미국 입장에서 이란이 무엇을 이란보다 이스라엘이 미국에게 더 많은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이유는요.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이란과의 관계라기보다는 미국이 중동을 떠나야 되잖아요. 미국의 지금 가장 큰 목표는 중국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국 잡으려면 중동의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이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문제에서 이란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란이 그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도록 이 핵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만이 미국이 전략 자산을 빼서 중국을 가서 중국을 잡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란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게 큰 그림에서 좋은 거고 이란이 중국 편에 들지 않도록 하는 게 궁극적으로 보면요. 사실은 그게 좋은 그림이고요. 많은 분들이 참 오해하시는 건데 미국 어차피 이란은 친중 아니냐? 아니에요. 원래 친중 아닙니다. 원래 칠러 아닙니다. 원래 팔레비 왕조 때는 친미였죠. 친미였죠. 그리고 이란의 그 전 대통령도 그렇고요. 그 헬기 사고로 죽은 대통령 말고요. 루하니 대통령도 그렇고 이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친서방이에요. 러시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중국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계속 나왔던 얘기가 트럼프가 이란을 밀어붙일 때마다 나왔던 얘기가 이렇게 밀어붙이면 이란은 어쩔 수 없이 러시아하고 중국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걸 왜 강제로 끌어들이냐, 밀었느냐. 그런데 트럼프 그 말 안 들었죠. 결국엔 이란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거고요. 이란이 트럼프 때 러시아하고 중국 쪽으로 갔을 때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 관계에서 외교 채널에서 무슨 얘기가 나온지 아세요? 이란 쟤네들 상황 나아지면 다시 유럽 쪽으로 갈 거야. 지금 지네들이 아쉬워서 올라와. 근데 올라오는데 우리 받아주긴 할게. 이거였어요. 기본적으로 이란은 스탠스가 서방 쪽이에요.
네. 근데 그걸 자꾸만 강제로 꾸겼고 우기니까 이란이 내 마음 갈 곳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올라간 거예요. 그래 다시 끌어내리는 게 맞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오바마는 그걸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인게이지먼트를 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냥 트럼프는 관계를 끊어버린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 그 미국과 좋은 관계를 갖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갖고 있었던 핵 기술을 포기하는 거가 되는 걸까? 핵 기술을 포기한다기보다도 사실은 지난 핵 협상에서 여러 조건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란이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수준의 우라늄 농축을 못하도록 하는 거였어요. 20%에서 막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지키기로 했는데 이란은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이란을 악마화하니까 그러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뭐 친미고 뭐 다 떠나가지고 그 협정문을 보고 양쪽이 해왔던 걸 보면은 이란은요 단 한 건도 문제 없이 다 지켰습니다. 핵협정 지켰어요. 그걸 깨고 나간 건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잘못이 커요. 그럼 결국 그건 이스라엘의 로비가 강력히 작동했다? 트럼프. 트럼프한테 로비한 사람이 네타냐후예요. 네타냐후는 계속적으로 트럼프에게 가스라이팅을 했죠. 이란 쟤네들 평화적 핵개발 안 돼. 쟤네들 분명히 핵 가질 거야. 그러니까 막아야 돼. 빨리 탈퇴해야 돼. 그걸 한 거고 성공한 거죠. 그래서 사실 네타냐후와 트럼프가 욕을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중동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대안이 뭐냐. 대안이 뭐냐. 오바마는 그래도 잡아두기로 하고 틀 안에서 잡아놨고 이란은 그걸 지키기로 했고 지키고 있었는데 그럼 나가버리면 이란이 20%가 아니라 60, 70, 80, 90%가 하는 거 어떻게 말 거냐. 지금 사실 이란 능력은 80%, 90%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란은 이런 상태가 면 며칠 안에 완전하게 플루토늄을 그 핵물질을 획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확보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든 사단의 문제가 된 것은 네타냐후와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되느냐 해리스가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림이 달라지는 상황. 네, 완전히 달라지는 상황이고요. 해리스가 되면은 그러니까 윤강현 전 우리 주인한 한국 대사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과 최근에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저하고 같이 동의했던 게 이제 50%는 됐어요. 이란 경제가 패제시켜니 새로운 대통령이 됐으니까. 되자마자 될 수는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100%로 가려면 일단 50%는 채워졌어요. 시작이 반이다? 뭐 나머지 50%는 누가 되겠습니까? 미국이 열어줘야 된다? 미국이 열면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맞을까요? 해리스가 돼야 해리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능성이 보이는 거고 트럼프가 되면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머리가 아픈데 트럼프 근데 한 가지 희망 회로를 돌려본다면 트럼프가 1기 때와는 달리 2기 때는 재선에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굳이 네타냐후 말을 완전히 들으면서 이란을 옥죄할 것이냐? 아닐 수도 있다. 트럼프가 비즈니스맨의 기질을 발휘해서 트럼프가 원했던 것은 이란과 나와 같이 새로 핵 협상을 하자. 자기 이름 사인이 들어가는 걸 하고 싶어 하니까. 그럼 만약에 아주 희망으로 돌린다면 새롭게 둘이 또 체결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눈꽃만큼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해왔던 거, 말했던 거 보면은 기대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갑자기 이제 이 시점에서 하나 풀리지 않은 의혹이 하나 생기는데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은 무슨 돈으로 로비를 하며 그 무기를 사며 그 전쟁을 수행하며 그때 지난번에 그 패트리어트 그걸 방위할 때 나왔던 뉴스 타전된 뉴스가 비용이 조단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물론 이제 아직 뭐 한 1년 정도 안 됐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런 식으로 돈을 쓰기 시작하면 아무리 재정이 튼튼한 나라도 재정이 거덜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로비는요 이스라엘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미국 내에 있는 주이시들이 만든 단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에이팍. 에이팩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로비 단체죠. 그러니까 이게 친이스라엘 로비 단체가 미국 내에 있고요. 미국 내에서 있는 사람들은 다 주이시 아메리칸들이라고 봐야죠. 주이시 아메리칸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중 시민권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미국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는 원조금이 있습니다. 원조금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쓰든 상관없는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원조도 해주고. 그럼 아니 미국이 예를 들어 그 부분도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도대체 얼마의 로비를 받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원조를 해줘? 아니 1년에 상당한 액을 미국이 무상 원조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지? 하고 좀 이해가 좀 안 됐어요. 그렇죠. 이제 그게 항상 미국에 갖는 게 그거잖아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확 다가올지 모르겠는데요. 이번 대선에 나온 세 번째 주자인 케네디? 예,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예. 이분이 이스라엘을 두고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스라엘은 중동에 있는 미국의 항공모함이다. 예. 한반도하고 비슷한 개념이네요. 그러면. 예. 그래서 이 항공모함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도 다른데 이스라엘을 이용해서 미국이 중동을 좌지우지한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원죄도 있긴 하지만 저는 그 말이 가장 인상적으로 남았습니다. 예. 중동에 있는 미국의 항공모함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미국을 필요로 하겠지만 그거보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더 필요할 수 있고 예. 그리고 미국은 이거를 통해서 중동을 좌지우지하고 싶어한다.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는 미국의 세계 전략하고 세계 전략을 빼놓고 세계사를 본다는 거는 정말 현대사에 대해서 눈을 감고 길을 찾는 거하고 비슷하구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중동 정책을 모르고요, 현대 중동 얘기 못합니다. 모든 면에서 미국이 다 끼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미국의 중국 정책을 모르고 세계사에 흘러가는 방향성을 가늠한다는 건 또 눈 감고 그러니까 길을 걷는 20세기 초에 미국의 중동을 이해하려면 석유를 이해해야 되는 거고요. 네. 지금도 여전히 석유는 중요하지만 지금 그런데 적어도 2012년부터는 미국이 피보트 에이시아 정책을 하면서 중국 봉쇄 정책을 하잖아요. 당연히 그 미국의 대중 봉쇄 작전이 중동 정책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지금 가장 가까운 현대에서 미국을 이해하려면 셰일 에너지 레볼루션을 이해해야 되고요. 셰일 에너지 레볼루션 미국이 셰일유로 이제는 자급자족 다 하죠. 그렇죠. 2011년 셰일 가스로 세계 가스 생산국 1위가 됩니다. 그렇죠. 러시아 제치죠. 2018년에 셰일 오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부터는 가스, 석유 합쳐서 에너지 세계 생산량 1위는 미국이에요. 18년부터 지금까지요. 해마다. 중동 석유 필요 없어요. 예전보다 필요 없어요. 더 중요한 거는 중동 석유가 아니라 중국 압박이에요. 그 셰일 에너지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현재 미국이 움직이면 셰일 에너지 레볼루션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 못하고, 그 다음에 대중동 압박. 이게 지금 앞으로 계속 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중동은 지금 두 가지 숙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란도 마찬가지고요. 산업다국화. 예. 석유만 갖고는 못 먹고 살아요. 그러잖아요. 두 번째로는 미국이 떠난다. 미국 없는 중동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왕국들이 큰일 났네. 예, 큰일 났죠. 이란이 원하는 건 뭔지 아시죠? 이란이 원하는 중동은 어떤 건지 아시죠? 자기네 나라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아니, 그거보다도 미국 관계에서. 미국 없는 중동. 이란은 미국 없는 중동을 원해요. 그럼 자기네들이 맨주가 되니까? 예. 중동은요? 미국 없는 중동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이란이 없으면 차라리 좀 마음 편할 수도 있는데 왕국 같은 경우는 이란 때문에 오히려 고쳤고. 그래서 지금 중동 국가들이 뭐 사우디아라비아 우리하고 방산 협력하고 막 하는 게 궁극적으로 누구겠습니까? 이란을 대상으로 한다? 가상의 적은 이란이에요. 근데 이란이 그렇게 미국 없는 중동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품고 있었죠. 대화를 하면 미국하고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제 힘의 균형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죠. 힘의 균형을. 그러니까 미국이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힘의 균형을 이루려고 그러는 거고. 근데 지금 그게는 지금 중국이 너무 급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중국 잡으려고 중동에서 떠나려고 그러는데 중국이 중동으로 들어오니까. 그게 이제 미국의 가장 큰 고민은 사우디가 고민인 거예요. 사우디가 언제까지 중국과 이렇게 친해질 것인가. 지금 뭐 엄청나죠. 지금 아주 뭐 펀드 서로 만들어가지고 서로 투자하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의 고민이 그거예요. 사우디의 고민이 미국의 고민이 사우디가 저렇게 계속 가면 안 되는데. 근데 사우디는 선을 넘지는 않습니다. 완벽하게 중국으로 가지 않아요. 균형 잡고 있어요. 사우디가. 그걸 갖고 있어요. 오늘도 너무너무 재미나게 중동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흥미진진한 시간이었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으로, 그리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미국의 전 세계 패권 전략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게
저희 경제에 있어서 미국이 어떤 포지션을 잡는지 너무나 중요한데 큰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유럽연합연구소의 박현도 교수님과 함께 중동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더불어서 미국의 패권 전략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배우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박현도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